여러분의 말 못할 법률 고민을 속 시원히 풀어보는 친절한 생활법률 시간입니다. 오늘은 친절한 마을 변호사 김남국 변호사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굉장히 우리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 그동안 다른 프로그램에 그렇게 출연을 많이 하시느라고 좀 소원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허위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사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사례. 세탁한 패딩 여기 있습니다. 털도 다 빠지고 이거 완전 엉망이잖아요. 이거 완전 비싼 건데. 제가 보기엔 별 문제 없어 보이는데요. 무슨 소리예요. 멀쩡한 옷을 이 꼴로 만들어 놓고 배상해 주세요. 배상. 안 돼요. 그럴 수 없습니다. 예. 오늘의 사례가 이거군요. 근데 특히나 겨울옷. 특히나 이 패딩에 특히나 이렇게 털이 달려 있는 이런 경우 이상하게 돼가지고 돌아오는 경우들 꽤 많지 않습니까? 이제 계절이 바뀔 때마다 그런 예.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이제 뭐 가을에서 겨울 넘어갈 때, 그리고 겨울에서 또 봄 넘어갈 때, 그럴 때 이제 세탁소를 많이 찾고 세탁물을 많이 맡긴데, 이럴 때에 손님과 세탁소 사장님 사이에 분쟁 정말 많이 발생합니다. 근데 변호사님도 이런 경험 있으셨다면서요? 저도 2010년도 경에 예. 어머니께서 선물해 주신 양복이 있었는데요. 예. 약간 이제 펄빛이 들어간 약간 실크감의 양복이었는데 펄빛이 들어간 네, 실크감의 양복 드라이 클리닝을 맡겼는데 찾을 때 보니까 펄 색깔이 완전히 다 빛이 바른 양복이 돼버려가지고 예. 그때 사장님께 클레임을 했지만 사장님께서는 원래 양복이 그러셨다라고 주장을 해가지고 예. 네, 제가 뭐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그때는 예. 학생이어가지고요. 그냥 포기하고 돌아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럴 때 보상받을 수 있는 겁니까? 네, 세탁소에 맡기는 것은 민법에서 도급 계약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도급 계약을 세탁소 사장님께서는 완전하게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요. 예. 이 부분과 관련해서 뭐 옷감이 어떤 색깔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드라이 클리닝을 해달라 아니면은 물 세탁을 해달라라는 것에 대해서 손님이 이것을 일일이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예. 세탁소 사장님은 전문가이고 해당 분야의 그렇죠. 전문가고 여러 경험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알아서 스스로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을 법에서 주의 의무라고 하는데요. 예. 이것을 위반해서 세탁소에 뭐 세탁 물감이라든가 아니면 옷 색감이라든가 옷감을 훼손시켰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하셔야 됩니다. 세탁물이 훼손되면은 그러면 전액 배상 받을 수 있어요? 이제 사실은 그 세탁소 사장님께서 예.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다라고 하더라도 예. 거기까지 손님과 합의된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 액수와 관련해서 다툼이 많은데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표준약관을 보게 되면 세탁물의 가액과 그다음에 세탁물을 언제 구입했는지 예. 사용 기간을 정해놓는데요. 그 예. 사용 기간에 따라서 환산 일수라고 해서 1단계부터 10단계까지 구분을 해놨는데요. 이 환산 일수를 뭐 0일부터 15일 그리고 360일까지로 해서 여기 있군요. 네, 배상 비율을 95%부터 20%까지 정해놨고요. 예. 네, 그래서 이것에 따라서 계산을 하게 되면 뭐 10단계다라고 한다면 36일 이상 굉장히 오래된 옷감이라고 한다면 옷의 시세의 한 20% 정도 잠깐만요. 배상받을 수 있다고 하면 됩니다. 변호사님, 0일에서 15일 미만이라고 하면은 사자마자 이거 세탁물 맡겼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날이 어떻게 있어요? 그래야 95%라는 건 이거 법이 너무 허술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 환산 일수가요. 예. 바로 0일부터 15일이 아니라 예. 구입해서 세탁물을 맡겼을 때 그 기간을 사로 나눈 그 환산 일수입니다. 그러니까 구입일자부터 세탁업자에게 세탁물을 맡긴 일까지의 경과 일수를 4로 나눠봤을 네, 때, 맞습니다. 예, 그럴 때 1단계, 2단계 이렇게 쭉 나눠진다 이런 얘기인데, 자, 그러면 사례를 한번 살펴볼까요? 어떤 사례가 있는지. 자, 30만 원짜리 옷을 구입한 지 370일이 지났어요. 그래서 세탁소에 맡겼는데 옷이 훼손됐어요. 그랬더니 18만 원을 받았다. 네. 이거죠? 네, 환산 경과일수를 370일이니까 4로 나누면 92.5일이 나오는 거고요. 그렇죠. 92.5일에 해당되는 배상률은 60%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처음에 옷을 구입했을 때의 옷값이 30만 원이기 때문에 예. 이 30만 원의 60%인 18만 원이 배상액으로 정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옷을 산 지 한 1년 이상 지났는데 18만 원. 야, 그래도 너무 싸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배상 비율을 꼼꼼하게 따져서 손해배상을 요구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럼 다음 사례 한번 볼까요? 세탁 맡긴 옷 찾으러 왔어요. 어떤 옷인가요, 손님? 지난 봄에 맡겼던 겨울 자켓 있잖아요. 그거 찾으러 왔어요. 그 옷이요. 하도 안 찾아가셔서 얼마 전에 처분했습니다. 그런 게 어딨어요. 맡겼으면 보관해 주셔야지. 그리고 처분하려면 전화라도 주셨어야죠.
그건 죄송하게 됐습니다. 안 찾아간 손님 잘못입니다. 아니 근데 저는 예전에 연극을 했잖아요. 네. 그럴 때 이런 적이 있었어요. 그 연극에서 사용하는 의상들 있지 않습니까? 네. 의상들을 보관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탁소에다 맡겨서 드라이를 다 맡겨놓고 그리고 이제 안 찾아가지고. 1년 후에 네. 다시 공연을 올릴 때 공연 찾았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저희 아저씨께서는 다 그냥 주셨거든요. 아, 바로 이런 악성 손님을 위해서 세탁물 이제 표준 규정 규약이 있는데요. 예. 이 세탁소에서도 사실은 이렇게 찾아가지 않는 물건에 대해서 한도 끝도 없이 보관할 수는 없기 때문에 예. 처분할 수 있는 그 면책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탁물 사장님께서 세탁물을 가져가라, 세탁물이 완성됐다고 가져가라고 통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통지를 받고서도 한 달 동안 찾아가지 않았거나 예. 세탁물이 완성되기로, 그러니까 세탁이 다 되기로 한 예정일로부터 3개월이 지났는데도 안 찾아갔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예. 이 세탁소의 사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세탁물을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요. 예. 또 그리고 또 이제 세탁소에서 또 계속 찾아가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이 세탁소에 보관료를 또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그건 어떤 게 네, 보관료가 그래서 청구되나요? 세탁이 다 됐다라고 해가지고 청구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예. 그 통지를 한 때로부터 7일 이후부터는 보관료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아하. 이 세탁물의 보관료는 세탁 요금의 3%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 안 되는데요, 보관료는? 얼마 안 된다고 하더라도 예. 임의로 또 세탁소 사장님께서 찾아가지 않는다라고 처분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가능하면 잊지 않고 바로바로 찾아가는 게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 보관료를 내면서 의상을 맡기는 게 좀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런 경우 한번 살펴볼게요. 세탁소에서 세탁물을 잃어버린 거예요. 저는 이런 경우 당해본 적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예. 뭐 세탁물 자체를 또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을 거고 예. 또 세탁물에 또 중요한 뭐 여자들 옷 같은 경우는 장신구가 많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것들이 부속품들이 사라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 이러한 분쟁의 키가 되는 거, 핵심이 되는 것은 바로 인수증입니다. 아. 세탁물을 맡길 때 인수증을 작성하게 되는데 예. 만약에 이런 어떤 분실된 어떤 물건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인수증을 기준으로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아하. 되어 있고요. 만약 이런 인수증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 손님이 세탁물을 맡긴 손님이 구매를 했을 때의 영수증을 가지고 이 물건의 가액은 이 정도다라는 것을 입증을 해야 됩니다. 예. 그러나 이마저도 안 된다라고 한다면 세탁 요금의 20배를 배상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예. 세탁 요금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고가의 세탁물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상을 받지 못한다는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저도 사실 이 의상을 맡길 때 그냥 쭉 갖다 놓고 단골이니까요. 저 사장님이 세서 알려주세요. 돈 드릴게요. 이랬거든요. 근데 나중에 봤더니 우리 몇 벌 의상이 사라진 거예요. 근데 인수증에 적어놓지 않아서 사장님이 임의로 적은 그 개수만 있어서 배상을 받거나 요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막기 위해서 소비자들이 그럼 어떤 걸 주의해야 되는지 꼭 좀 정리 좀 해주세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인수증인데요. 예. 인수증 많은 분들이 그 세탁소 사장님께서 써주시기 때문에 인수증은 받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잃어버려요. 인수증에 따라 그냥 양복이라고만 간단하게 수량만 아, 딱 하나 이렇게 맞아요. 적어놓는데요. 예. 고가 물건에는 반드시 가액이라든가 그 해당 고가의 브랜드다라고 하면 그 브랜드명을 반드시 적어두는 게 좋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부속물 같은 경우 여성들이 가장 이제 많이 이렇게 당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성물 같은 경우 뭐 허리띠라든가 뭐 장신구라든가 예. 이런 것들이 달려있는 옷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속물 같은 경우에는 옷만 쓰는 게 아니라 어떠한 것들이 부속물이 있다라는 예. 것을 좀 중요하게 써놓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세탁물을 회수를 할 때 그리고 동시에 또 맡길 때에 옷 상태를 꼼꼼하게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맞아요. 사실은 맡길 때랑 찾을 때 꼼꼼하게 확인하지 않고 다 들고 와가지고 나중에 그것도 옷장에 넣어두고 한 며칠 지나서 아니면 뭐 한 1, 2주 지나서 그 옷을 입을 때 옷이 문제가 있다라고 발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맞아요. 이런 경우에 세탁소 사장님과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이제 굉장히 어렵겠네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바로 회수할 때 확인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세탁물이 완료된 시점에 그렇죠. 바로 찾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구입 영수증, 가액이 얼마인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예. 영수증을 꼼꼼하게 챙기는 게 또 중요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사례 한 줄로 딱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네, 뭐 제가 강조해도 정말 너무너무 중요해서 또 한 번 강조하고 싶은데요. 비싼 옷을 맡기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겁니다. 비싼 옷일수록 영수증, 양수증을 꼭 챙겨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명쾌하게 정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남국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